불안하고 두려울 때 중심이 되어주는 한마디. 첫째, 완벽하지 않기에 채울 수 있다. 다른 누군가가 되어서 사랑받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미움받는 것이 낫다. 우리는 지금의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상상을 합니다. 주변에 더 잘생기고 예쁜 사람, 더 부유한 사람, 더 똑똑한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질투하다가 결국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우울과 불안함에 휩싸이게 되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커져서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지지만 않는다면 특별히 거부하거나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기준이 있는데 어느 한 기준에서 최고를 달성했다 하더라도 다른 기준에서는 최고가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며 자신을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베스트셀러 미움받을 용기에서는 삶을 잘 살아가려면 선천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는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앞선 사람이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누군가가 되기 위해 가면을 쓰는 것보다 불완전한 나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완벽함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되기보다 나로 살아가는 것, 그로 인해 미움받을 수 있음에도 나 자신을 스스로 사랑해 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둘째, 선택의 갈림길에서 필요한 것. 친구의 충고는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옳건 그르건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친구의 충고를 따라서는 안 된다.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언이나 충고를 구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충고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자신의 소중한 삶을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맡겨버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선택일수록 주변의 조언과 충고를 천천히 곱씹어보고 자기 생각을 더욱 명료히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신이 아니어서 매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가끔은 내가 한 선택의 대가가 너무 커서 후회가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누구에게나 발생하는 아주 보편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며 불평하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는 그것을 교훈 삼아 다음에 현명한 선택을 하고자 마음먹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아쉬운 선택이 있었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니까요. 셋째,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법. 성공을 위해서 이기적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다. 나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이 말 속에는 이타심이 숨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이기심이 타인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까봐 염려하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관찰하는 것은 행동을 건설적이고 이타적인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는 계기입니다.
따라서 만약 자신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 자체가 이타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성공을 위해 이기적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심리학에서도 어느 정도의 이기심은 허용하는데 이기심의 이타성 효과가 바로 그러합니다. 자신을 중심에 두고 이기심을 발휘하는 것이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위한 것이라면 그 낙수 효과로 타인에게도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땀을 흘리며 노력한 마이클 조던이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처럼요. 삶의 주인공은 반드시 자신이어야 합니다. 이기적인 생각과 마음을 무조건적으로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타인에게 해를 주는지 확인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이기심을 충족하는 것이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더욱 좋은 방식입니다. 넷째, 하루를 충실하게 인생이 달라지는 태도.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은 없다. 단지 평범한 사람들이 일어나 맞서는 위대한 도전이 있을 뿐이다. 최근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특별하지 않아입니다. 자칫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처럼 들릴 수 있으나 그 속뜻은 자신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몰아붙이지 않아도 괜찮다. 위대한 성취를 이루거나 높은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지 않아도 괜찮다입니다. 완벽을 요구하는 이 시대에는 평범한 사람의 평범한 하루도 충분히 괜찮다는 수용적인 말이 우리에게 조금 더 필요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심리학에서는 3가지 종류의 자기 개념이 불일치하면 고통을 느낀다는 자기 불일치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실제적 자기는 진짜 내 모습을, 두 번째, 이상적 자기는 내가 바라보는 모습을, 세 번째, 당위적 자기는 내가 해야만 하는 내 모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교 1등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이상적 자기이고 전교 1등이 되어야만 해 라는 생각은 당위적 자기가 됩니다. 실제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가 불일치하면 우울, 슬픔, 낙담과 같은 정서를 경험하게 되고 실제적 자기와 당위적 자기가 불일치하면 불안, 죄책감, 스트레스와 같은 정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한다면 자기 개념이 불일치해서 생기는 정서적 고통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반에서 중간 등수 친구가 나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음 시험에서 전교 1등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 확률도 높습니다. 보다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나는 평범하지만 얼마든지 위대한 도전을 할 수 있다. 나는 전교 1등도 될 수 있다. 그러나 위대한 도전을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이런 관점은 위대한 도전을 행할 힘을 줍니다. 우리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대한 도전에 얼마든지 맞설 수 있습니다. 위대한 도전을 위해 평범한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5번째,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하다.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말하는 자, 험담의 대상자, 듣는 자. 종종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이야기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면 괜찮지만
그것이 험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험담을 하면 은연중에 모두가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말하는 사람은 불쾌한 경험을 떠올리며 부정적 분위기에 휩싸이고 듣는 사람도 찝찝한 마음으로 맞장구를 쳐줍니다. 험담의 대상자 역시 기분 나빠할 일입니다. 결국 모두에게 유익한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되뇌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되낼 때는 그 말을 총 4번 듣게 된다고 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 생각하면서 한 번, 입 밖으로 말하면서 한 번, 내뱉은 말이 다시 귀로 들어오면서 한 번, 귀로 들어온 말을 뇌가 처리하면서 한 번, 총 4번입니다. 험담이 세 사람을 한 번에 죽이는 꼴이라면 스스로에 대한 비난이나 자책은 자기 자신을 4번 죽이는 꼴입니다. 이런 관점을 통해 우리는 평소의 습관처럼 되뇌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인지적 융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말로 인해서 생각이 현실화된다는 의미로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렇지 뭐 라고 말함과 동시에 생각은 현실이 되고 자기 자신이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되낼수록 그 많은 비난과 자책이 현실이 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실수를 해왔고 앞으로도 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내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생각과 말이 아닌 자신에게 관대하고 따뜻한 생각과 말이 필요합니다. 시들어가는 식물도 물을 주고 정성스럽게 가꿔주면 다시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우리도 자신에게 희망의 물을 주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럼 반드시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입니다.